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기의 날인 6월 14일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따라 의사당까지 미국 성조기가 개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성조기에 별의 숫자가 달라져 있습니다. 즉 51개, 51개주를 표시하는 성조기가 내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알기로 50개주로 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느닷없이 51개를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하원에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자는 하원 초안법이 위반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이용하여 어거지로 통과시킨 이 법에 의하면 워싱턴 DC가 70만의 인구에 세수적인 면에서도 나머지 28개 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또한 인구 숫자로도 와이오밍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있으므로 주로 승격해야 한다고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워싱턴 DC의 설립이 헌법 1조 8항 17절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에서는 DC의 주 승격 아이디어가 리버럴한 지역에서 상원 의원 2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상원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권력 장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6회 국회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의 성조기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건 아니고 워싱턴 DC 시장의 희망사항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로 알려져 있는 애국자 전선 즉 패트리어트 프론트 그룹의 회원 31명이 아이다호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검정색 상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이삿짐 센터인 유월의 여러가지 장비를 들고 현지에 이동을 하여 데모를 하고 하였습니다. 아이다호에서 체포된 그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바로 FBI 확성기를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간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정부기관이 일부러 숨긴 에이전트들이 아닌가 하였는데 오늘 그것이 현장에서 발각이 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다호 경찰에 따르면 그들이 내부 지휘 통제부에 첩자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프론트 그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그들이 FBI에 숨겨진 비밀 요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의심이 되어 왔으나 오늘 드디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파 단체를 가장하여 극좌적인 BLM이나 안티파에 대항하는 데모를 하던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 우파 단체를 만들어서 맞불 데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다호에서 LGBTA 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들이 현지로 급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에서 약 2200명의 가짜 백신 여권을 매매한 사건이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스페인 최대의 제약회사의 CEO, 그 다음에 유명한 닥터들, 영화배우들 총 2200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백신 주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사는 맞지 않고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백신 여권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미국에서도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백신 여권 증명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100여 장을 이베이에서 팔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오바마나 앤토니 파우치 같은 사람들은 잽을 맞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잽을 맞지 않았고 다른 백신에 관한 약들을 복용은 하고 있으나 백신 주사를 맞은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전 세계에서 백신 관련 소송에 면제를 하지 않는 나라에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백신 효력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다는 한 가지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ee Thought 프로젝트의 매트 아고리스트는 이 사건이 비록 스페인에서 발생을 하였지만 모든 서구 사회에서 다 발생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또는 정치권들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백신을 맞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만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효력을 확실시 못하는 백신을 일반 국민들에게 맞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백신 마루타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CDC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주사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저하시켜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영국과 카나다에서 나온 데이터는 백신을 접종받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미국 CDC가 발표한 것으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주사가 실제 세계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 자연 면역 체계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맞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보다 감염, 입원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시의 존 모더레인이라고 하는 전 시장 후보가 오늘 의회에서 속 시원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2021년 10월 15일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에서 속 시원한 발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흑인 커뮤니티 안에 있습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로키 산맥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흑인 남성, 흑인 경찰서장, 흑인 의장, 흑인 지방검사, 그리고 피를 흘리며 총을 맞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흑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입니까? 흑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돌리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시카고와 같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전을 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지금 단상에서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검찰의 관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데라고 딱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상대로 평등과 법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바로 살인자를 상대로 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지킬 수 있는 검찰 기소권의 강화에 있는 것입니다. 살인 범죄자를 가벼운 형량으로 다시 길거리를 내보내놓고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 흑인 커뮤니티를 망가뜨린다고 하여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카고가 가장 정확한 예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썩어 빠진 검찰의 문제입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단상에서 속 시원한 발언을 하고 내려오자 이 발언을 한 레인 전 후보가 흑인이기 때문에 시 비서관이 단 말은 못하고 멍청이하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멍청이가 아니라 그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것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도이치발레에서 올라온 한 유럽 지방의 여름 휴가 장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장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강 주변의 모래백사장입니다. 동부에서는 지금 죽기 살기로 전선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키예프의 고위층들은 여름 휴가를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조 바이든이 준 400억 달러 수표가 지금 다 돈이 들어왔나 봅니다 하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가진 나라에 지원금이라고 줘봤자 그것은 바로 부패한 관리들과 또한 그 뒤에서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딥스테이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수많은 시민단체가 선의의 뜻으로 모금을 하여 돈을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식량과 기본 생활 필수품은 점령지에 조달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의하여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구호단체가 돈을 보내지만 그건 전부 다 젤렌스키와 그 기득권들이 스위스에 지금 1000만 불이 넘는 별장을 수두룩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돈들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가족들은 영국 시민권을 받고 지금 영국 시민이 되어 있고 젤렌스키 부모는 이스라엘에 지금 800만 불이 넘는 화저택을 구입하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어주에서 주지사인 드와인이 교사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교내에서 교사들은 24시간의 총기 관련 훈련을 받은 후에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서명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텍사스 우발대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하이오주는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9개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700시간에 이르는 경찰과 똑같은 총기 관련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 애로점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총기 휴대를 기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4시간으로 바뀐 새로운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교사들의 총기 휴대가 좀 더 수월하게 된 것뿐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우리의 목표는 공립과 사립 모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주지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총기 사건은 디펜딩 폴리스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뇨에 관하여 보스턴에서는 지금 배뇨 센스 시스템을 보스턴 지하철 전역에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최초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틀란타에서 어틀란타 대중교통수단에 이 배뇨 센스를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효과는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스턴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공기 중에 소변 냄새가 감지가 되면 즉시 성광등이 켜지며 근무 중인 직원들이 즉시 적발하여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맞춰 미국의 모든 공공시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